네, 시장이 조금 늘어지네요. 네, 코스피는 7포인트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 네, 환율도 낙폭을 좀 줄여가지고 2원 70전 하락. 잠시 미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좀 숨을 좀 고르도록 하죠. 해외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자본시장 대부분이 그런데 원자재 시장 일부 빼놓고 오르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왔다 갔다 한다 그죠? 미국 증시도 어제는 아침에 이제 올랐지만 뭐 그 전에 보면은 또 조정 받고 양 시장 간에 또 엇갈리고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9월에 조정론도 있던데 이게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9월에 FOMC에 초점이 계속 좀 맞추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8월 말에 주택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예상보다도 주택 가격 상당히 좀 높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들이 예상과는 계속해서 좀 다른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안 그리고 소득세 인상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국가는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정론 얘기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9월이 상당히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감적으로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급이 되는 것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도 10월이 추수감사절인가요? 그리고 또 이제 11월 되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 매번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가는데 그거를 앞두고 일단 9월은 조금 정비하고 쉬는 구간이 되는 모양이군요. 네. 3분기 실적도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늠을 해보는 과정이라서 뭐 전망은 좀 나쁘지는 않죠. 사실은 이 3분기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즉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도 주중하는 정책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시장 혹은 업종별로 이제 높아지는 국면이 보여졌다면 최근에는 워낙 좀 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도 늘리는 정책인데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 이제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유통 물량 주식도 좀 줄어들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그쪽은 막 가고 그죠?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 배당이 증가를 하는 속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세 개 연도 연속으로 10% 이상, 즉 10%에서 약 11% 정도로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주주 이제 또 친화적인. 맞습니다. 주주 친화적이라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이제 주주들에게 이렇게 환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테이퍼링 이슈와 또 뭐 서서히 장기적인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더 줘서 이제 손님 나가지 않게 잡아야죠. 자, 1번 질문하는데 5분 흘렀으니까 빨리 가야겠습니다. 타이틀이 나갔는데 미국의 MZ세대의 대세가 된 BNPL.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BNPL이 뭐예요? 근데 저는 늙은 세대라서 간세대라서. 아닙니다. 네, 신용카드하고는 이게 BNPL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BNPL이라는 거는 Buy Now, Pay Later이라는 뜻인데요. 뭐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를 한다 혹은 그 분할 납부를 하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상거래네. 외상거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외상거래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수료가 그렇죠. 부과가 됩니다. 뭐 일정 이제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이자 이제 상결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BNP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저희와 같은 개인 고객들은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고요. 이를 이제 상세를 하기 위해서 머천트, 즉 판매자들한테 또 높은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연금 결제 비중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신용카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비현금 결제 비중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 BNPL과 같은 서비스 수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광풍이길래 데이터가 있나요? 뭐 데이터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확산 직후만 해도 2025년까지 보급률이 약 한 40% 전후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되어 왔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이 3월 상반기인 좀 발표가 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존에 이제 한 번 이상이라도 BNPL 서비스를 사용을 했던 MZ 세대들이 이제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기존의 비자나 이제 마스터카드가 주목이 되었을 시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MZ 세대들뿐만이 아니고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보급률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이 BNPL 산업 내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한 나왔는데 BNPL 관련된 기업은 그러면 어떤 곳들이 있는 건가요? 그 BNPL 최근에 말을 많이 주시는데 네. 이 크게는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수 BNPL 기업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어펌이라든지 이제 애프터페이와 같은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종합 플랫폼 기업들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이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와 같은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애플이 또 이제 제휴를 맺은 곳이죠. 이 바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통 금융 기업들입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상당히 좀 자존감이 높았던 이런 이제 전통 금융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제휴를 맺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인 만큼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이제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이 결제 수단이 우리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른 형태, 특히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하는 형태.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멀지 포인트라고 하는 사태가 좀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다양화된다라는 추세에서 나오는 현상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 거대한 기업들은 과연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 애플, 아마존 이쪽은 어떻습니까? 뭐 그쪽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이 저희가 뭐 국내 기업은 제가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 자주 얘기는 안 드리지만 네. 한번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게 쿠팡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결제하는 곳을 살펴보시면 나중에 결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그 신용카드 한 사람당 신용카드를 몇 개씩 들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나중에 결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붙어 있는 쇼핑몰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한국에서도 그냥 미국만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게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어펌과 같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통 금융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페이팔과 같은 경우에는 자사 서비스 그리고 스퀘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이 BNPL과 관련된 그 관심 기업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상당히 이제 좀 자극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어펌이라든지 애프터페이 이러한 기업들이 이슈가 있을 때 하루 만에 뭐 47%씩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연초 대비로 주가 흐름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여전히 이제 시장 수익률 대비로도 좀 낮은 수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애플과 이제 그 BNPL 기업들이 제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하루만 해도 주가가 10%씩 빠지는 만큼 그러한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페이팔과 같은 커다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마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조금 있겠습니다. 편안한 투자? 이렇게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도 탄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팔. 자,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자, 오늘 투자에 대해 도움을 좀 받아봤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